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레드님께서 시들모에 처음으로 방문을 해주십니다. 자, 저희 돌비공포 라디오도 더 레드가 나왔으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레드님의 이야기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레드님. 네, 안녕하세요. 아이고,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많이 떨리시죠? 떨리네요. 얼마나 떨려요? 한번 그 마음을 전달이 될까요? 많은 분들에게. 50분 전부터 계속 떨고 있었어요. 달달 떨려요, 막. 네. 근데 되게 굉장히 기분이 좋잖아요. 사실상 이게 떨린다는 것도 굉장히 오랜만에 느껴보는 감정일 수도 있는 거고. 네네네. 그렇죠. 네. 하지만 편안하게 있는 그대로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오늘 레드님께서 이렇게 또 찾아와 주셨고 또 겪으신 이야기를 들려주실 것 같은데 바로 한번 출발을 해보는 게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바로 외쳐보도록 할게요. 렛츠가! 기지십니다. 레드예요. 일단 잠깐 예전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예전에 어떤 사건이 하나 있어요. 뭔가를 좀 봤던 시기는 횟수로 따지면 10년 정도 전쯤이고 처음에 제보를 제가 했을 때 돌비님한테 사연을 몇 개 보내드렸을 거예요, 아마. 예전에 처음 보내드렸던 사연이 지금 기준으로 한 4년에서 5년 전 일이고요. 오호, 예. 그 다음에 오늘 말씀드릴 사연이 조금 더 전 일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한 4년, 5년 전쯤에 집에 좀 안 좋은 일이 많이 겹쳐서 제가 대구에 살고 있거든요. 대구에서도 대구 외곽의 지역으로 이사를 가게 됐어요. 지역은 대구지만 사는 분들도 대부분 노인분들이시고 옛날 군이나 읍면리라고 하나요? 그런 작은 마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그때 상황이 너무 진짜 좀 절망적인 상황이어서 사람을 안 만나고 싶은 마음이 강하니까 조용한 곳에서 살고 싶은 마음이 크더라고요. 그래서 일하면서 모아놨던 돈으로 작은 빌라라고 하죠. 그런 집을 하나 어떻게 알게 돼서 그쪽으로 이사를 하게 됐어요. 일단 제대로 된 이야기를 하기 전에 저희 강아지들 얘기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강아지들이 일단 초인종이나 문을 두드리는 소리 외에는 아예 짖지 않을 정도로 순하고요. 크기도 작은 소형견입니다. 이제 이야기를 시작을 해볼게요. 그때 제가 이사를 가고 지냈던 동네는 10시가 지나가면은 동네가 좀 무서워질 정도로 좀 많이 한산해지는 동네였어요. 가로등도 요즘 가로등 보면 백색이지 않습니까? 백색 그렇죠. LED를 사용하잖아요. 네. 근데 옛날에 한 20년, 30년 전쯤에 주택가 다니면 되게 얇은 주황색 가로등 아세요, 혹시? 알죠. 전구색인가? 그 노란 거. 네, 맞아요. 지금도 전구색 가로등이 있기는 한데 그것보다 훨씬 오래된 느낌의 가로등이 있는 동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 정도로 좀 어르신들만 사시고 젊은 사람도 거의 없는 동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 동네 자체도 도시가스가 아니라 LPG를 쓰고 있는 집이 압도적으로 많은 동네거든요. 거기 구조가 보면은 길이 중간에 하나 나 있고 왼쪽에 어르신들이 모여 사는 동네가 있고 오른쪽에 동네 분들이 이용하시는 주차장하고 슈퍼가 하나 있고요. 네. 그 위에 보시면 식당이 있고 왼쪽에 빌라가 있고 오른쪽에 집이라고 돼 있는 데가 저희 집이거든요. 그 옆에 보시면 비석 그다음에 벤치 이렇게 작은 마을 느낌. 네. 네, 오른쪽에 보시면 비석이라고 제가 적어 놓은 게 있는데 그 길이 제가 강아지를 산책을 하는 길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거든요. 제가 산책을 하루에 2번 정도 하는데 이사간 첫날부터 강아지들이 사진에 표시된 곳에 작은 정자처럼 생긴 곳 옆에 비석이 하나 있잖아요. 거기 바로 옆에 또 집이 하나 있거든요. 그 집 지붕을 보고 계속 짖더라고요. 짖는 게 끝이 아니라 저를 보고 계속 좀 안아달라는 느낌으로 낑낑거리기도 하고 2마리 다 그런 건 아니고 같이 사는 강아지가 쌍둥이인데 그중에 남자애가 저한테 좀 많이 그랬거든요. 예. 근데 평소에 얘가 짖는 애도 아니고 사람도 엄청 좋아하고 그다음에 줄 같은 것도 당긴 적이 이때까지 한 번도 없었는데 거길 보고 짖으면서 낑낑거리다가 목줄을 정말 끊을 그런 느낌으로 반대 방향으로 도망을 치려고 하더라고요. 완전 발작했네. 예. 그래서 그때는 제 눈에 보이는 게 없으니까 가로등이 옛날 가로등이기도 하고 빛에 비친 비석 그림자 때문에 강아지가 놀랬나 싶을 그냥 그렇게 간단하게만 생각하고 말았거든요.
그리고 한쪽 눈에 백내장이 있어서 시력이 안 좋은 애기도 하고, 그 다음에 낯선 동네에 가서 했던 첫 산책이니까 좀 무서워서 그런가 하고 그냥 넘겼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그 벤치랑 비석이 있는 옆에 이제 집이 하나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거기 지붕, 옛날 집들 보면 그 성면 슬레이트라고 혹시 아세요? 그런 지붕으로 된 집이었는데, 낮에 한 번씩 그쪽으로 다니다 보면 고양이들이 그 위에 올라가서 쉬는 데니까 밤이라서 거기서 고양이가 자고 있는데 고양이를 보고 짖나라는 생각도 잠깐 들기는 했었어요. 그러고 그날은 그냥 무사히 별일 없이 지나갔는데, 그 뒤로 그쪽 길로 갈 때마다 점점 짖는 정도가 엄청 심해지더라고요. 처음에는 그냥 왕왕 짖는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정도였는데 3, 4일이 되고 일주일 정도가 되니까 누구를 평소에 저는 얘가 절대 물 애라고 생각을 안 했는데 이빨을 엄청 드러내면서 으르렁거리기도 하고, 그 다음에 목이 찢어질 정도로 엄청 짖는데, 그 강아지들 무서움이 혹시 짖으면서 소변 보는 거 아시나요? 소변을 지린다고 표현을 하면 좀 그런데 정말 그거를 막 난리를 치면서 뒷걸음질도 치고, 그리고 제 뒤에 숨더라고요. 숨으면서도 그 비석이 있는 자리를 보고 계속 짖더라고요. 다른 그 옆에 있던 강아지는 짖을 생각도 못하고 걔도 뭔가를 밟는지 꼬리를 말고 저한테 계속 안아달라고 하면서 몸을 떨었어요. 그날까지도 사실 좀 힘든 일로 어쨌든 이사를 갔다 보니까 제가 사실 힘든 그 생각이 좀 우선이어서 그냥 좀 컨디션이 안 좋은가 보다 하고 생각하고 넘겼는데, 그 다음부터는 그쪽 길로만 가려고 하면 강아지들이 발을 왜 안 가려고 버티면 발톱이나 발바닥이 이제 쓸리면서 갈리지 않습니까? 거기 피가 날 정도로 버티면서 반대쪽으로 가려고 하는 날이 잦아지는 거예요. 짖을 생각도 못 하더라고요. 그때부터는. 그냥 낑낑거리면서 나중에는 정말 큰 볼일도 거기서 그냥 지리듯이 이렇게 보는 경우도 많아지고 해서 한동안은 그쪽이 밤길이 조용해서 산책을 했는데 너무 애들이 무서워하고 가기 싫어하니까 어쩔 수 없이 다른 길로 산책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산책을 하면서 별일 없이 지내다가 하루는 친구들하고 약속이 있어서 집에 제가 좀 늦게 들어온 날이 있었거든요. 네. 새벽 2시, 3시 정도 됐을 거예요. 근데 강아지 키우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강아지들이 밖에 나갈 수 있는 시간이 사람하고 나갈 때밖에 없으니까 제가 웬만큼 컨디션이 나쁜 게 아니면은 새벽에라도 나가려고 하거든요. 횟수는 좀 지키려고 하는 편이에요. 근데 그날 좀 이상했던 게, 아까 그 피가 날 정도로 가기 싫어했던 그 길을 제가 잡고 있는 그 리드줄을 자기가 진짜 무섭게 끌고 가면서 그쪽 길로 가려고 하더라고요. 싫어하던 길을. 뭔가 그날따라 애가 갑자기 그러길래 이상했는데 기분이, 그쪽이 좀 제 입장에서는 조용하기도 하고 차나 사람들이 거의 안 다니시는 길이라서 또 약속도 다녀왔었고 새벽이라 피곤해가지고 그러면 나야 땡큐지 하면서 그쪽 길로 갔어요. 네. 근데 거기 다다를 때쯤 되니까 둘 다 뭔가를 보고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더라고요. 예? 그리고 거기를 가보니까 되게 큰 백구 한 마리가 있었어요. 동네에 이제 떠돌이 개 같은 강아지가 한 마리 있거든요. 아, 네. 백구인데 덩치가 보통 진돗개나 풍산개 한 2배는 큰 거 같은 백구였어요. 하여튼 그런 개가 한 마리 있어서 동네에서도 몇 번 마주치고 했는데, 동네 분들도 별 그렇게 사고 치고 다니는 강아지가 아니라고는 얘기를 하셨고, 소방서에서도 몇 번 출동을 했는데 그 차만 보이면 동네 뒤쪽에 야산으로 도망을 쳐서 알고 못 잡은 개라고 하더라고요. 아무튼 그 개가 비석 옆에 조용히 앉아서 저랑 강아지를 보면서 꼬리를 흔들면서 헥헥거리고 있었고, 그 옆에 중절모를 쓰시고 여름에 입는 그 모시옷이라 하나요? 어르신들 입으시는 그 어르신 한 분이 그 비석 옆에 벤치에 앉아 계시더라고요. 되게 근데 신기하고 아직도 그분 생김새가 머리에 또렷하게 남아 있는데, 왜 그러냐면 보통 중절모라고 하면은 나이가 드신 이제 노년의 남성분들이 쓰시는 게 중절모시잖아요. 근데 그분은 할머니셨거든요. 오? 할머니가 이런 옷을 입고 벤치에 앉아 계셨고, 강아지는 옆에서 꼬리를 흔들고 순하게 앉아 있긴 했는데, 줄은 이제 했는 상태지만 어쨌든 강아지가 덩치가 크니까 사실 힘으로 끌면 할머니가 컨트롤할 수 있는 느낌은 아닌 것 같아서, 저는 또 소형견들이니까 경계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강아지들을 두 손으로 안고 그 비석 있는 건너편 벽에 붙어서 가려고 했거든요. 그렇게 뭔가 좀 대치 상태가 이루어졌는데
강아지가 그래도 뭔가 끝까지 안 다가오고 힘으로 오려고 하면은 어떻게든 올 수 있는 정도의 크기랑 덩치였는데 그냥 그 자리에 앉아서 계속 그냥 꼬리만 흔들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도 좀 이제 안심하고 마저 가던 길을 가려고 강아지들을 안고 계속 가고 있는데 할머니가 잠깐만이라고 하시면서 저한테 다가오시면서 말을 거시더라고요. 뭐라고요? 못 보던 총각인데 언제 이사 왔냐? 나이는 몇 살인데 내 손자보다 나이가 어리네? 뭐 그런 얘기도 하시고 근데 이 시간에 이쪽 길로는 왜 다니노? 동네 사람들한테 아무것도 못 들었는갑네? 뭐 이런 얘기도 하시고요. 처음 보는 분이 사실 그런 얘기를 하면 좀 이상하잖아요, 사실. 저는 또 안 좋은 일을 계속 겪었다 보니까 좀 찝찝하던 차였는데 말을 그래도 걸어 주시니까 예의상 저도 질문에 답은 드렸죠. 아, 저번 주에 이사 왔습니다. 이쪽 길로는 사실 안 다닌 지 꽤 됐는데 오늘은 강아지들이 이쪽으로 오려고 하길래 왔습니다. 네. 그리고 동네 분들은 아무 말 없으시던데요 라고 이제 얘기를 했죠, 제가. 할머니가 뭔가 눈을 감으시고 골똘히 생각을 하시는 듯한 느낌으로 계시다가 하고 입맛을 다시시면서 고개만 끄덕이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하시는 얘기가 일단 뭐 그래 총각 얘기하는 건 잘 알았고 오늘은 그래도 내랑 이쁜이가 있어서 괜찮을 낀데 다음부터는 저 밑에 저 넓은 길 있다 애가 그쪽으로 댕기라. 여기 길도 어둡고 술 먹는 사람도 많아서 무서울 끼다 뭐 이렇게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처음에는 제가 좀 젊은 사람이고 동네에서는 저 또래 제 기억으로는 한 분, 두 분 정도밖에 뵀던 기억이 없어서 손자 같아 보이니까 걱정이 되셔서 그런가 보다 그렇게만 생각을 했어요. 뉴스에는 안 나왔지만 저희 동네가 도둑들도 생각보다 가끔 든다라는 얘기도 들리고 동네가 외진 지역이다 보니까 그 근처 마을에 사시는 어르신들이 이제 뭐 약주를 드시고 오토바이나 자전거를 타고 다니시니까 뭐 위험하니까 조심하라는 뜻으로 저는 알아들어서 감사하다는 말을 했죠. 그렇게 저는 얘기가 마무리가 될 줄 알았는데 갑자기 표정이 엄청 무섭게 바뀌시더라고요. 그러시다가 이제 저보고 꼭 내 말 들어라. 오늘은 우리가 있어서 괜찮은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살면서 그렇게 단호하신 표정은 처음 봤거든요. 저도 인상이 썩 좋은 편은 아닌데 저도 다양한 표정을 봤지만 그 정도로 단호한데 무서운 표정은 처음이라서 얼떨떨했지만 뭐 어르신들만 사시는 동네고 또 시간도 어둡고 하니까 어디 마을 분들하고 뭐 약주 한잔 하시고 밤 산책 나온 할머니겠구나 싶어가지고 아 예 어르신도 위험하신데 얼른 들어가세요. 그래도 뭐 저기 뵙고 있어가 든든하시겠네 이렇게 하고는 그냥 인사하고 집에 왔어요. 그리고 얼마 있다가 그 전에 사실 그때 할머니하고 일은 크게 임팩트가 없어서 크게 신경을 안 쓰고 그냥 지내왔거든요. 예. 그때 당시 다니던 그 길을 강아지가 짖지 않고 그냥 잘 다니길래 네. 마찬가지로 그날도 그냥 그 길로 산책을 가려고 나오던 중이었어요. 그때랑은 다르게 강아지들이 그 길 방향으로 가는 골목을 꺾자마자 갑자기 또 뒷걸음질을 치면서 짖으면서 소변을 보기 시작하더라고요. 저는 또 고양이가 어디 있나 싶어서 고양이들이 평소 지내던 그 슬레이트 지붕을 쳐다봤죠. 근데 거기는 아무것도 없고 강아지들이 어딜 보고 있나 그 시선을 따라가 보니까 어르신이 앉아 계시던 그 벤치를 보고 짖더라고요. 근데 제가 있던 위치에서 그 벤치가 있던 거리까지는 20에서 30m 정도밖에 되지는 않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로등 자체가 좀 되게 오래된 가로등이다 보니까 사실 30m 뒤에서 봐도 이게 빛이 거기까지 안 가요. 그래서 잘 안 보이거든요. 뭔가 그림자나 실루엣 정도만 일렁거리는 정도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느낌이었는데 뭔가 대충 제가 봤을 때 느낌이 사람 같은 실루엣이길래 뭐 또 좀 짖으니까 좀 불안하기도 하고 실루엣이지만 제가 봤을 때는 키가 그래도 좀 커 보여서 강아지들 안고 지나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강아지들을 안아서 그쪽으로 지나가려고 했어요. 반대쪽 길로 돌아가려고 하니까 그때 당시에는 좀 그쪽에 공사 중이기도 했고 또 차가 좀 트럭이나 큰 차들이 많이 주차가 돼 있던 상태라서 그쪽으로 가면 제가 어차피 강아지들을 또 안고 그쪽을 지나쳐 가야 되기 때문에 그냥 좀 리스크를 무릅쓰고 그쪽 길로 갔죠. 이제 강아지들을 안고 점점 벤치 쪽으로 가까워지니까 보였던 게 이런 말 하면 좀 그렇지만 지하철이나 가보면은 그 노숙자분들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분들보다 더 허름한 복장의 아저씨가 어제 어르신이 앉아 계시던 의자에 신발을 신고 올라가셔서 비석에 침을 뱉기도 하고 오. 그걸로는 이제 뭔가 화가 안 풀리셨나 봐요. 막 비석을 발로 차기도 하고 그 위에 올라가서 진짜 막 펄쩍펄쩍 뛰면서 쌍욕을 하시더라고요.
저도 욕을 잘하는 편은 아닌데 그래도 살면서 저희가 들어와 본 욕이 있잖아요. 그렇죠. 일반적인. 근데 제가 처음 들어보는 욕이 있을 정도로 엄청 화려하게 욕을 하시더라고요. 백구가 앉아있던 그 자리가 비석 옆이라고 했잖아요. 거기서 갑자기 바지 벗고 소변도 누시기도 하고. 근데 이거 동네가 험하다는 소리는 듣긴 했는데 그래도 네. 조용해서 내가 이사를 왔는데 이런 사람 있는 줄 몰랐네. 그럼 뭐 그래도 조용히 지나가자 싶어서 무시하고 가려고 했죠. 어차피 뭐 이렇게 해봐야 좋을 건 없으니까. 제가 이제 가서 제가 그분을 지나치고 걸어가는 중에 아저씨가 갑자기 야, 니 일로 와봐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처음에 무시했어요. 좀 정신이 온전치 않으신 분이다 보니까 예. 제가 봤을 땐 그런 분 같아 보여서 괜히 그런 분들하고 마찰 일으켜서 좋을 것도 없겠다 싶었고, 또 이제 저는 좀 힐링하려고 그쪽 조용한 동네로 이사를 간 거기 때문에 괜히 그분 때문에 그 동네에 좀 안 좋은 기억이 남는 게 전 좀 싫더라고요. 그래서 지나가려고 했고 강아지를 이제 안고 그냥 무시를 했는데 계속 욕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걸어가고 있는 와중에도. 아저씨가 저보고 니도 이랑 한패냐, 어? 니도 내가 죽일 거다, 니가 안고 있는 뭐 개 땡땡들도 죽일 거다. 진짜 이게 화를 억누르지 못하는 느낌으로 엄청 욕을 하시더라고요. 미쳤네. 네, 그리고 아까 제가 실루엣도 엄청 키가 커 보였다 했잖아요. 실제로 보니까 키도 한 170 후반, 180에 가까운 느낌이었거든요. 저도 사실 키가 큰 편은 아니지만 운동선수를 잠깐 했어서 그런 거를 지나치려고 하기에는 좀 욱하는 마음이 그때 좀 있어서. 네. 그리고 또 가만히 있는 강아지 욕을 했잖아요. 그 순간 너무 욱해서 저도 말이 곱게는 안 나가더라고요. 지금은 생각해보면 저도 그랬으면 안 됐는데 네가 뭔데 욕하냐, 강아지 한 번만 더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나도 지금 이렇게 얘기만 하는데 나도 나쁜 말이 나갈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그 아저씨가 갑자기 피식 웃으면서 네가 나를?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예. 저도 거기까지 왔으니까 좀 지기 싫은 마음에, 그러니까 왜 가만히 있는 사람한테 시비를 거냐, 내 강아지 집에 두고 올 테니까 기다려라, 도망가는 거 아니니까 의심되면은 우리 집까지 따라온나,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자기가 기다린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알았다 하고 제가 강아지를 집에 데려다 두고 씩씩거리면서 그 아저씨가 있던 곳으로 갔죠. 예. 근데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이 한 10분도 채 안 됐거든요. 근데 딱 다시 그 장소로 가보니까 어디로 간지 안 보이시더라고요. 10분 정도 기다렸거든요, 거기서. 근데 아무것도 안 보이고 아무도 안 다니는 길이기도 하니까, 또 밤이기도 하고 혼자 있으니까 갑자기 너무 무서운 거예요. 예. 그래서 그래도 내가 좀 가만히 안 있고 안 참고 대드니까 이분도 좀 그냥 어떻게 보면 나중에 좀 싸움이 커질까봐 가셨구나, 그렇게 좀 정신승리 아닌 정신승리를 하고 예. 저도 그냥 집으로 들어가서 잤어요. 그러고 한 3일 정도 지났나? 제가 그때 일을 쉬는 날이었어서 집에서 쉬고 있는데, 그때는 제가 구름과자를 피던 때라서 구름과자가 땡겨서 집 앞 슈퍼를 갔어요. 보시면 주차장 바로 옆에 있는 슈퍼, 거기가 물건들이 좀 그나마 많아서 그쪽을 제가 멀지만 가거든요. 바로 앞에도 작은 슈퍼가 있긴 했지만 아무튼 이제 그쪽 슈퍼를 갔는데 어떤 할머니랑 그 슈퍼 사장님이 얘기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안녕하세요 하고 밖에 진열된 음료수 몇 개랑 그 사장님한테 뭐 구름과자 하나 주세요 하고 얘기를 하려고 들어가는데, 슈퍼 사장님이 제가 들어오는 걸 보셨을 거 아니에요. 그러더니 할머니한테 갑자기 왜 검지손가락으로 입을 가리면서 쉿 하라고 하는 그 제스처 아시죠? 그렇게 제스처를 하시니까 할머니도 저를 보시더니 약간 두 분이서 눈으로 대화하는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요? 오. 네, 뭔가 눈으로 대화를 하시다가 갑자기 두 분 다 저를 보면서 좀 안쓰러운데 무서운 눈빛? 지금 다시 생각해보니까 좀 그런 느낌이, 처음엔 안쓰러운 눈빛이라고만 생각했는데 안쓰러운데 뭔가 좀 무서워하는 눈빛으로 저를 보시더라고요. 뭐 그렇게 좀 뭔가 어색하게 한 20-30초 정도 서로 그냥 그렇게 있다가 할머니는 이제 먼저 나가셨고 저도 슈퍼 사장님하고 얘기를 좀 했어요. 자주 가는 슈퍼다 보니까 한 5분 정도 얘기를 하고 슈퍼를 나왔는데, 아까 그 슈퍼에서 봤던 할머니 있잖아요. 그분이 저를 보시면서 저기 총각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저를 약간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네? 하고 돌아봤는데 뭔가 좀 총각 뭐 이러면서 말을 하고 싶어는 하시는데 망설이시는 느낌, 그런 느낌으로 저를 계속 뭔가 보면서 안절부절 못 하시더라고요. 제가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운동도 했고 무표정으로 있을 때 좀 표정이 좀 무서워서
내가 좀 이렇게 슈퍼 왔다 갔다 하거나 강아지 산책하면서 왔다 갔다 할 때 사실 산책하는데 웃으면서 산책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뭐 좀 동네에 오해 아닌 오해를 심어줬나 그런 생각이 문득 들길래 제가 최대한 그때는 밝게 웃으면서 무슨 일이세요 어르신 얘기 한번 해보세요라고 하니까 저기 총각 진짜 궁금해서 물어보는 건데 내가 사실은 총각 밤에 거기 그쪽 뒷길로 산책하죠?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네 맞아요. 저 밤에 산책하는데 어떻게 하세요? 이렇게 물으니까 총각 딴 게 아니고 네 저기 앞에 주택 사는 사람인데 며칠 전에 무슨 일 있었어요? 이렇게 물으시더라고요. 무슨 일? 아니요 아무것도 없었는데요. 그냥 이렇게만 얘기를 했어요. 사실 제 머릿속에는 그때 그 아저씨랑 싸웠던 그 기억이 있지만 네. 괜히 동네 어르신한테 좀 싸웠다 얘기하기도 사실 부끄럽고 또 혹시나 아시는 분인가 싶어서 그냥 괜히 동네 안 좋은 소문나면 어떡하지라는 그런 이기적인 마음에 네. 아니요 뭐 아무 일 없었는데 어떤 것 때문에 그러세요라고만 얘기를 했는데 갑자기 그 할머니가 아니 그 밤에 혼자 욕하더만 강아지 데리고 가던데 뭔 일이에요?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요? 아니요, 제가 사실 조금 할려서 얘기를 못 했는데,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거기가 가로등 때문에 어둡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혹시 못 보신 건가 싶어서, 아니, 저 어떤 아저씨랑 그냥 싸운 거다. 그분이 먼저 욕을 하시길래, 그래서 그냥 그랬습니다. 뭐 좀 불편 드렸으면 죄송합니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 할머니가, 아니, 그게 아니고 새벽에 자다가 갑자기 어떤 젊은 총각이 욕하는 소리가 들려가지고, 근데 목소리가 여기 마을에 오래 살았던 사람들 목소리는 내가 다 알거든? 근데 그런 사람들 목소리는 아니고 좀 젊은 사람 목소리 같아갖고 그냥 창문 열고 빼꼼히 내다보니까 그 총각이 강아지 안고 그 벤치랑 그쪽 보고 욕하는 거 내가 봤다. 아저씨는 뭔 아저씨 소리 하노. 총각 머리 진짜 크게 다친 사람인 줄 알았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순간 그 말 들으니까 너무 소름이 확 돋아서 말을 못하니까 할머니가 뭔가 갑자기 생각이 나신 것처럼 저를 보면서 물어보셨는데 어떤 걸 물어보셨냐면 제가 아까 남자분을 단순히 그냥 키가 좀 크고 덩치가 있는 그런 분이라고만 표현을 했잖아요. 근데 좀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면 눈이 왜 그 뱀눈이라고 하죠. 좀 길게 옆으로 재진 눈. 나 있는 눈 크기 자체는 좀 작은 눈. 그리고 덩치는 크신데 외형적인 특징은 눈 조금 째지신 정도? 뱀눈처럼 뚝 찢어지신 정도 그런 분이었는데 제가 그 얘기를 할머니한테 한 적이 없거든요. 그리고 아까 저는 이제 좀 이기적인 마음에 그냥 싸운 적 없다라고까지 거짓말까지 한 사람이잖아요.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할머니가 갑자기 혹시 총각이 싸웠다 하는 그 아저씨가 눈 좀 쫙 째지고 좀 덩치 크고 키 좀 큰 그 아저씨드나 이렇게 묻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 맞습니다. 외형까지 자세하게 아시니까 뭐 아는 사람인 것 같다고 죄송합니다. 사과하려고 제가 맞다. 뭐 좀 본의 아니게 그래 됐습니다. 저도 참았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할머니가 제 말은 안 들으시고 하여튼 젊은 남자만 보면 이크시는 거예요. 뭐 혹시 그 할매랑 그 사람 강아지도 같이 봤나? 이렇게 물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예 봤어요. 이렇게 하니까 요새 그 할매랑 강아지 안 보인다 하던데 그 아저씨도 그렇고 뭐 총각 언제 이사 왔노? 이래 물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기 한 열흘 정도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그냥 그게 산에 있다가 니 보고 다시 기어 나왔는갑다. 총각 그냥 이쪽으로는 밤늦게 돌아다니지 마라 이렇게 하고 그냥 휙 가시더라고. 인사도 안 하시고. 근데 뭔가 그 얘기를 들으니까 그쪽 길로 다니기가 좀 찝찝하잖아요. 뭐야 이거? 예, 저는 실제로 싸우기도 했고 뭐 제가 좀 욱하긴 했지만 강아지 집에 데려다 두고 올 테니까 뭐 여기 기다려라 아니면 따라오나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는데 근데 그 할머니 말씀을 들으니까 너무 무서워서 사실 다른 길로 산책을 했어요. 그 뒤로. 그럴 수밖에 없겠다. 길을 바꿔서 산책을 하는데도 그때부터 뭔가 뒤에서 누가 보는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근데 그렇게 하다가 제가 갑자기 어떤 현상이 생겼냐면 제가 아침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하루에 총 2번 산책을 한다라고 했는데 저녁에 산책을 가끔 할 때가 있으면 제가 순간적으로 필름이 끊겨요. 제가 예를 들어서 아까 그 골목 말고 다른 길로 산책을 간다고 했잖아요. 지도를 보시면 PC방이 있고 PC방 맞은편에 슈퍼가 있는 그 길로 산책을 하거든요. 딱 그 PC방하고 그 슈퍼를 딱 지나가면서부터 가끔 필름이 끊겨요. 그리고 정신 차려보면 저기 밑에 주차장까지 뭐 가 있는 경우도 있다든지
근데 그 주차장은 마을에 사시는 분들이 들락날락 하는 그 입구라고 해야 되나요? 입출입구라서 그쪽은 차가 밤에도 다니기는 해요. 근데 네. 제가 강아지가 있으니까 차도 많이 다니고 또 큰 차가 많다 보니까 그쪽 길로 제가 산책을 아예 안 했거든요. 이사 오고 나서. 근데 어느 순간 눈 떠보면 그 주차장에 제가 서 있다든지. 이야, 뭐야 이거? 강아지들은 이제 그냥 뭐 제가 안 움직이니까 걔네들도 뭐 못 움직이잖아요. 정신 차려보면 강아지들은 낑낑거리고 있고, 또 아니면은 정신을 갑자기 순간적으로 눈을 감았다가 떴는데 차가 지나가거나 오토바이가 지나가는데 제가 되게 아슬아슬하게 지나가고 있다든지. 아, 완전 정신이 잠깐 놓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네, 정신을. 네네, 그 정도로 좀 상태가 심해지다가 어느 순간에는 제가 정신을 잃고 눈을 뜨면 그때 그 싸웠던 아저씨가 있던 그 비석이랑 벤치 있죠. 그쪽으로 제가 자꾸 가 있는 거예요. 아, 그리고 필름이 끊기지도 않았지만 제가 산책을 할 때 아까 말씀드린 그 반대쪽 길로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저도 모르게 그냥 제 발길은 그 벤치나 비석 쪽에 있는 그 장소로 간다든지 예. 뭐 그런 일이 계속 반복이 되면서 꿈도 그때부터 좀 가위 비슷한 꿈을 많이 보기 시작했거든요. 아, 이 경험을 하고 나서. 네네네. 그 필름이 끊기는 경험을 하고 나서부터 꿈에서도 그 아저씨가 나오시는 거예요. 근데 생긴 거는 키도 180이라 했고 덩치도 엄청 저만하거나 저보다 조금 큰 느낌이었거든요. 그 아저씨가 계속 꿈에서 개 뭐뭐야 뭐 그런 좀 심한 욕을 하시는 날이 있고, 또 어떤 날은 저를 좀 때리는 주먹으로 발로 뭐 이런 식으로 저를 계속 때리는 꿈도 꿨고, 그런 꿈을 계속 꾸는데 어느 날부터는 여자 목소리로 웃으면서 뭐 히히 너 이제 아무 데도 못 가, 니 이제 내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든지, 아니면 그 할매랑 개 삐리리도 내가 곧 죽일 거거든, 니도 조금만 기다려 뭐 약간 이런 식으로 처음에는 이틀 3일 아니면 4일에 한 번씩 나오다가 여자 목소리로 바뀌기 시작하고 나서부터는 4일에 한 번 나왔던 게 뭐 3일에 한 번 나오고 3일에 한 번 나오던 게 매일 저녁에 꿈에 나오는 거예요. 이야, 예. 뭐 좀 그런 일들이 많이 있으니까 사실 저도 안 좋은 일도 있는 상태였는데 그런 일까지 겹쳐버리니까 힘들고도. 그리고 그때 강아지도 사고 때문에 다리를 좀 다친 상태여서 네. 너무 일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이게 좀 사람이 피폐해지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하던 일도 좀 그만두게 됐고, 그러고 나서 잠이라도 그냥 실컷 자자, 뭐 일도 하고 밤에 악몽 꾼다고 잠도 못 잤는데 낮에 자면 좀 괜찮겠지. 낮에 자도 근데 똑같아요. 낮에 자도 꿈을 꾸고요. 밤에 자면은 더 심한 꿈을 꾸고, 사람이 일상생활이 이러다가는 내가 진짜 죽겠다 이런 생각이 드니까 어떡하지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아까 제가 그 슈퍼를 갔을 때 할머니랑 슈퍼 사장님이 얘기를 하셨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맞아요. 할머니가 저한테 얘기를 하시게 됐고, 예. 지푸라기라도 사실 잡는 심정으로 그냥 무작정 갔어요. 잠도 못 잔 상태니까 엄청 비몽사몽하고, 당연히 잠을 못 잤으니까 씻을 생각은 사실 하지도 못했고, 진짜 그런 뭔가 초췌한 모습으로 슈퍼를 그냥 무작정 찾아갔던 것 같아요. 살고 싶어서. 그래서 그때 그 할머니 혹시 연락처 아시냐 이렇게 제가 사장님한테 여쭤봤거든요. 그니까 뭐 집에 한번 가보라고 하시더라고요. 집에 갔는데 근데 또 안 계셨어요, 그 할머니가. 아, 네. 그래서 제가 말하는 할머니는 슈퍼 사장님하고 얘기했던 할머니. 그 할머니가 집에 찾아뵈도 안 계시니까 전화번호라도 알려달라. 혹시 전화번호 알려드리기 좀 그러시면 전화라도 좀 해달라. 그래서 그 슈퍼 사장님이 이러시더니 이제 전화를 하시더라고요. 전화를 딱 하시다가 한 30분 있다가 저기 주차장 쪽에 가보면은 거기 어르신들 앉아 쉬라고 있는 그 정자 같은 데 있는데 뭐 글로 한번 가봐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잠은 못 잡고 막 너무 피곤해서 어떡하지, 더 빨리 보고 싶은데 막 이런 생각을 했지만, 그래도 이제 혹시나 하는 마음에 30분을 기다렸어요, 슈퍼 안에서. 네. 잠이라도 깨려고 사장님한테 계속 말을 걸고 그런 얘기를 하다가 이제 30분이 지나서 그 정자 쪽으로 가니까 그 건너편 마을에서 할머니가 나오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좀 죄송하다, 놀고 계셨던 것 같은데 제가 진짜 요즘에 너무 힘든 일이 있어서 신뢰를 무릅쓰고 이제 제가 슈퍼 사장님한테 좀 부탁을 드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지금까지 있었던 일을 전부 말씀을 드렸거든요. 네. 뭔지 좀 알려달라, 네. 제발. 예, 뭐 집에서 잠도 못 자고 처음에는 그 아저씨만 나오다가 나중에 그 아저씨가 막 목소리가 여자 목소리로 바뀌고 꿈도 막 3, 4일에 한 번씩 꾸다. 요즘에 진짜 매일 꾼다. 낮에 자도 꾼다. 저 진짜 좀 뭐 아시는 것 같은데 좀 살려주십시오. 처음에는 그냥 뭐 총각에 기가 거해서 그렇다, 뭐 좋은 약 같은 거 챙겨 먹으라 이렇게 얘기하시다가 제가 이제 진짜 표정이 너무 간절해 보였나 봐요.
한참을 듣다가 그 할머니께서 그 백구랑 같이 다니는 그 할머니는 요새 못 봤는가? 이렇게 물으시길래 제가 그렇다고 하니까 그 사람한테 듣는 게 제일 정확하긴 한데 일단 내가 아는 대로만 얘기해 줄게.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이제 얘기를 시작을 해 주셨는데 10년 전쯤에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사를 가기 10년 전쯤 지금으로 한 15년 전쯤이죠. 그때 그 동네에 부부가 살고 계셨대요. 좀 나이가 그 마을에 사시는 분들 중에서는 좀 젊지만 그래도 한 40대? 그때 당시에 40대시니까 그 부부가 아무튼 살고 계셨는데 여자분은 신병이 오셔서 집에서 그냥 하루하루 버티고만 계시고 그런 상황이었고 남편분 같은 경우에 보통 아내가 아프면 뭔가 좀 이게 돈을 벌어서 뭐 약을 지어준다든지 아니면 옆에서 간호를 한다든지 그런 분이셔야 되는데 남편은 또 알코올 중독에 도박 중독이었대요. 야. 그런 부부가 살고 계셨는데 남편이 하루는 이제 술을 먹고 집에 오다가 어디 계단을 잘못 디디셨나 봐요. 예. 그래서 뒤로 좀 안 좋게 넘어지시는 바람에 그 자리에서 안 좋게 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객사했구나. 예. 예, 갑자기 돌아가셨대요, 하루아침에. 근데 술을 많이 드신 것도 아니셨다 하고, 뭐, 하여튼 그렇게 돌아가셨다고 하시긴 하시는데, 남편이 돌아가시고 나서 얼마 뒤부터 그 여자분이 마을 사람들하고 얘기를 하다가, 그 돌아가신 남편분이 평소 하던 술주정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 그런 거나 아니면 그 남편분이 자주 쓰던 욕을 한다든지 얘기를 갑자기 잘 하다가 갑자기 마을 사람들한테 그런 욕과 술주정 같은 거를 부리기 시작했대요. 술도 안 드셨는데. 그러다가 점점 그게 심해져서 나중에는 나이가 40대시긴 하지만 다 대부분 나이가 그때 당시에도 50대, 60대이시던 분들이 대부분인데 자기보다 나이가 한참 많으신 분들이잖아요. 그런 분들도 막 때리기 시작하기도 하고 그렇게 막 좀 이렇게 난리를 치다가 갑자기 또 허공을 보면서 웃다가 그러다가 또 제정신이 돌아온 것처럼 갑자기 흐느끼면서 집으로 돌아가시고. 예. 자주 그러셨대요. 뭐 2, 3일에 한 번씩 그러셨다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러고 얼마 안 돼서 그 뒤쪽 그 비석이랑 벤치 있는 쪽이 그때 당시엔 작은 감나무라고 하죠. 그런 감나무가 있었대요. 벤치가 있던 자리에. 근데 거기에서 스스로 안 좋은 선택을 하셨다 하시더라고요. 나무에다가. 예. 근데 남편분도 그렇게 되셨지. 그 여자분도 갑자기 원래 신병이 있던 사람이라고는 알고 있었으니까. 예. 그런데 그분까지 스스로 그렇게 되시니까 마을 분들이 그 나무를 뽑으시고 거기에 벤치를 놓으신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비석 옆에. 그 뒤에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좀 안 좋은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는데 어르신들이시니까 사실 저녁 시간 이후로는 하실 게 없잖아요. 그렇죠. 그 마을 사람들끼리 보통 모여서 술을 드신다든지 아니면 화투를 치신다든지 맞죠.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보통 모여서 술을 자주 드셨다고 하시는데 그 길을 지나갈 때마다 죽은 남편 모습을 한 남자가 비석 위에 쪼그려 있다가 사람이 지나가는 걸 보면은 말을 거는데 우와. 목소리는 돌아가신 그 여성분의 목소리로 계속 말을 건다라는 이런 소문이 퍼졌대요. 오, 소름 끼친다. 예. 근데 뭐 다 본 거는 아니고 몇 분은 봤다 그러시고 또 어떤 분들은 평소에 내가 이 동네 오래 살긴 했는데 나는 그 아저씨는 못 봤고 어떤 강아지 한 마리랑 거 할머니 한 분 그 사람만 난 봤다 이런 분들도 계셨고 예. 근데 그 아저씨를 보셨다 하는 분들은 무서우니까 그쪽 길로는 잘 안 다니시는데 할머니랑 강아지를 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크게 별다른 일이 없었으니까 그쪽 길로 몇 번 지나가셨나 봐요. 근데 항상 그때 그 할머니가 저한테 얘기하셨던 것처럼 앞으로는 이쪽으로는 오지 말고 혹시나 어쩔 수 없이 이 길로 오려면 큰 강아지든 작은 강아지든 좋으니까 강아지를 무조건 한 마리 그냥 데리고 다녀라. 이런 얘기를 들으셨대요. 몇 분은. 서로 본 게 다르잖아요. 예. 어떤 분은 아저씨를 봤고 어떤 분은 강아지랑 할머니를 봤으니까 마을 분들끼리도 이제 좀 회의 같은 걸 여셨나 봐요. 그러다가 결론을 내리신 게 밤에는 술을 마셨든 안 마셨든 그리고 차가 있든 말든 이쪽으로는 밤에는 오지 말자. 그냥 가지 말자. 이렇게 이제 아예. 아예 밤에 뭐 몇 시 이후로는 이쪽으로는 가지 말자. 이렇게 결론을 내리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할머니랑 백군 누구고 뭐 그 여자인지 남자인지 모를 사람은 또 누구이며 그런 좀 의문만 안고 살아오셨다라고 하시던데 네. 제가 작년에 꿈에서 제가 계속 그 여자 목소리를 하는 남자를 봤다라고 했잖아요. 그럼 딱 들어맞네.
예. 예, 그게 작년에 그 일이 끝났거든요. 계속 꿈에 나왔어요. 아이고. 예, 자주 나온 건 아니지만 그 동네에 살 때보단 덜 나왔지만 잊을만 하면 꿈에서 나오셔서 계속 말을 걸고 때리고 욕을 하고 그렇게 하다가 겨우 작년에 좀 벗어나게 됐는데 문득 그냥 그 할머니랑 백구가 누군지 제가 너무 궁금한 거예요. 백구는 제가 몇 번 봤으니까. 네. 그리고 할머니도 동네 분들끼리 얘기하시는 거 보면 귀신은 아니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돌비님한테 사연을 보내고 나서 네. 그 뒤로 제가 수소문을 했어요. 지금은 이제 제가 그 동네를 떠서 갈 일이 없지만 네네. 그때 동네에 알고 지내던 분들 연락처를 제가 갖고 있어서 갑자기 그냥 알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연락을 통해서 그 마을에서 제일 오래 사신 분 연락처를 받아서 제가 통화를 하게 됐는데 일단 백구 같은 경우에는 예. 원래 2마리였대요. 그러니까 지금 그 제가 봤던 할머니 옆에 있던 그 백구가 어떻게 보면 자식이고 오. 원래 엄마 백구가 1마리 있었대요. 아, 네. 근데 엄마 백구가 그 백구보다 훨씬 덩치가 컸다 하더라고요. 그럼 진짜 뭐 엄청 큰 거잖아요. 제가 그때 실제로 봤을 때도 엄청 컸는데 진돗개나 풍산개의 몇 배는 돼 보였는데 예. 그 강아지보다 크다고 했으니까 아무튼 그 할머니 옆에 있던 백구는 아들이고 이제 원래 엄마 백구가 있었는데 원래 그 할머니랑 엄마 백구랑 그 뒤쪽에 산 있죠. 그 산이 저희 마을 뒤에 있지만 사실 저희 동네에서 그쪽 산으로 올라가는 길은 되게 험하고요. 반대쪽에 또 그 동네에서 올라오는 길이 있어요. 예. 그쪽에서 올라갔을 때 집이 한 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집에 할머니랑 백구가 네. 살고 계셨는데 할머니는 많은 분들이 뭐 예상하셨겠지만 무당이시고 근데 그러면은 왜 동네 분들이 마을 뒷산에 무당이 사시는데 모르셨냐? 예. 제가 이렇게 여쭤보니까 그 할머니가 집에만 계속 있으신 분이 아니고 다른 지역이나 다른 동네에 한 번씩 뭐 굿을 하시거나 기도터를 가신다든지 집에 있는 날이 거의 없으셨대요. 그리고 그 백구 같은 경우에는 항상 나이가 있으시다 보니까 데리고 다니시지를 못하다 보니 뒷산이고 산에 사람이 사실 안 다니는 산이다 보니까 네. 풀어놓고 키우셨나봐요. 그러다가 엄마 백구가 다른 강아지하고 눈이 맞아서 남자 백구가 태어났고 네. 그 엄마 백구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여자인지 남자인지 모를 그런 말 사람들이 봤다라고 했잖아요. 네. 항상 그때 그 남자가 보일 때쯤이면은 그 전날이나 그 다음날에 항상 그 백구가 돌아다녔대요. 항상 돌아다니면서 갑자기 허공을 보고 짖는다든지 아니면은 술 취하신 어르신분들이 그쪽 길로 가려고 하면은 짖어서 쫓아낸다든지 그런 식으로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엄마 강아지 같은 경우에는 뭐 나이가 들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은 누가 나쁜 짓을 했는지 세상을 떠났구나. 예, 주차장에서 아침에 새벽에 어르신들이 나오시면서 그 강아지가 죽어 있는 거를 보셨다 하시더라고요. 그러고 나서부터 그 남자가 더 자주 보였대요. 그 남자가 더 자주 보이다가 그렇게 이제 어르신분들이 무당을 불러야 되는 거 아니냐. 계속 뭐 이상한 사람들도 보이고 하는데 네. 그리고 저처럼 꿈에 나오시는 분들도 되게 많으셨대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 아무래도 나이가 있으시다 보니까 저보다는 일단은 이게 건강이 안 좋으신 분들도 계시겠죠. 그렇게 해서 돌아가신 분들도 몇 분 있다고 제가 들었고 그게 점점 심해서 마을 사람들이 떠나려고 할 때쯤에 그 할머니랑 백구가 또 마을의 모습을 보였다고 하시더라고요. 예. 근데 그 뒤로 할머니가 뭐 무당인 것 같다라는 소문도 있기는 했는데 그래서 실제로 찾아가서 그 할머니를 뵈서 부탁하신 분들도 계시대요. 네. 근데 그 할머니가 항상 하시는 얘기가 나도 그냥 여기 강아지 데리고 나오면서 그냥 한 번씩 나쁜 일 없나 뭐 그냥 이렇게 살펴보는 정도지 거기는 내도 뭐 어떻게 안 되더라. 그냥 한 번씩 내가 이래 나와가지고 있다 보면은 뭐 3일이든 일주일이든 이렇게 안 보이게 해줄 수는 있는데 내가 뭐 마을 뒷산에 사니까 어떻게 여기 있는 일을 내가 모르겠노. 나도 사실 이거 다 알아보고 주변 사람들한테 수소문도 해보고 다 물어봤는데 야는 어떻게 안 되겠더라. 근데 불행인지 다행인지 모르겠는데 그 비석 벤치 있는 그 부분 이상으로는 안 된대요. 못 나간대요. 이야, 예. 그래서 그렇게 뒤처리라고 해야 될까요? 그 할머니가 뭔가 손을 쓰신 것 같더라고요. 네. 이쪽 길 이상으로 내가 못 나가게 해놨으니까 그러니까 그냥 혼자 절대 다니지 말고 밤에는 엔간하면 다니지 말고 그리고 저번에 말했던 것처럼 그냥 죽어도 내가 이쪽으로 가야 될 일이 생긴다. 그러면 강아지 한 마리 데리고 댕겨라.
그러면은 일단 뭐 어떻게는 못할 것 같다. 이야, 예. 이렇게만 제가 얘기를 들었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또 최근에 한 번 더 연락을 한 번 더 드렸거든요. 예. 한 번 더 드려보니까 그쪽 부분을 아예 밀어서 막았대요. 그니까 저기 벤치랑 비석 있는 그쪽 길 있죠. 아, 거길 막아버렸구나, 그냥. 예, 그러니까 거기 사시는 분들 집도 이제는 그분들도 다 이사를 가셨는지 집도 다 비워져 있는 상태고, 어차피 그쪽은 원래 도로를 확장을 해야 되는 길인데 그 전에 마을 주민분들이 살고 계시니까 어떻게 뭔가 도로 공사나 이런 거를 아예 못 하고 있다가 그 집이 비워지고 그 자식분들이 뭐 집을 파셨겠죠? 그러니까 공사를 하겠죠? 어느 날부턴가 거기 포크레인이랑 중장비를 그냥 갖다 놓고 그거를 판넬로 막아놨대요. 못 지나다니게. 근데 마을 분들은 아직도 좀 이상하다 생각하시는 게, 보통 도로 공사를 하면은 밤이야 뭐 사람들이 사는 데니까 안 한다 쳐도 네. 낮에는 해야 되잖아요. 근데 한 1년, 2년째 그냥 포크레인이랑 트럭만 세워져만 있고 공사를 한 적은 한 번도 없대요. 마감만 놨대요. 더 이상 진행이 안 되나? 제가 생각했을 때는 할머니도 그렇게 수소문을 하셨는데도 안 된다고 하실 정도면 정확하게 뭐 제가 그 영적인 쪽으로는 정보가 많이 없다 보니까 그냥 보기만 네. 볼 줄 알지 그런 거에 대한 정보는 제가 사실 거의 없어서 예. 돌비 공포 라디오 보면서 이제 저도 사실 공부를 하고 있거든요. 예. 그렇다 보니까 저도 뭐가 맞고 왜 이렇게 됐는지 상세한 그런 거는 설명을 못 드리기는 하는데, 제가 직접적으로 뭔가 대화를 하고 이런 거를 실제로 이렇게 생생하게 뭔가 피부에 와닿게 경험한 적은 처음이라서. 그러니까요. 이거는 쉽게 경험할 네네. 수 있는 경험은 아닌 것 같아요. 예. 충분히 너무 놀라운 일이고, 그리고 레드님께서 제보를 정말 잘 해주셨다라고 보는데, 일단은 이야기를 들은 제 견해는요. 네네. 처음에는 그 할머님도 뭔가 영적인 존재인 줄 알았어요. 아, 예. 그 개는 아니지만 네. 그 할머니는 뭔가 산신 혹은 터주신 이런 느낌인 줄 알았는데 살아계신 그냥 무당분이신 거잖아요. 네네. 뭐, 저도 처음에는 그런 분 중에 한 분이신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요. 근데 일단은 그 무당 할머님은 분명히 뭐 신에게 말씀을 들었겠죠. 여기 좀 이상한 것이 있으니까 사람들을 안 다치게 해라. 좀 어떻게 해라. 이렇게 분명히 뭔가 있었을 거고, 그것을 행하기 위해서는 그 흰색 백구가 필요했을 것 같아요. 네. 그게 분명히 필요했을 것 같고, 근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 신병이 있던 여자가 이제 생을 마감을 했잖아요. 네네. 근데 그 남편분은 어쨌든 좀 망나니 같은 남편이었고, 그렇게 네네. 해서 둘 다 어쨌든 안 좋게 돌아가셨는데, 네. 그 무당귀가 됐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어쨌든 신을 받지는 않았지만 신병을 앓고 있는 사람이 죽었고, 그리고 네. 어쨌든 원한이라든지 어떤 한이 엄청 맺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네, 그렇죠. 그 남편의 그 영혼까지 그냥 먹어치우면서 그곳에 머무르면서 계속 사람들을 해하거나 아니면 괴롭히거나 그러지 않았을까? 그래서 그 무당 할머님도 어떻게 퇴치는 못하지만 네네. 그냥 막는 정도로, 예방하는 정도로만 그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드는 거예요. 여러 저도 가지. 좀 아직까지 안 풀리는 게 하나가, 정 그 길로 다녀야 되면 강아지를 데리고 다니라라고 하셨잖아요. 네. 근데 강아지에 대해서 그 무당기가 강아지를 무서워하거나 이런 얘기를 저는 들어본 적은 없거든요. 근데 그걸 떠나서 개를 무서워한다기보다는 미리 알아차리고 그 길을 되돌아가게끔 하려는 목적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네. 유일하게 그 백구 있잖아요. 그 네네네. 백구만 조금 대적할 수 있는 정도의 뭔가 힘이 있는 것 같고요. 제가 봤을 때는 그 할머님의 백구만. 네네네. 네, 나머지 강아지들은 하얀색 강아지가 아닐 수도 있잖아요. 네네네. 네, 뭐 어떤 힘이 있는, 뭐 영역이 있는 그런 영물도 아닐 것이고, 근데 어쨌든 개들이 거기서 비슷한 행동들을 하고 돌아가려고 하고 가자고 하고 보채고 이러면 굳이 그 길을 가지 않을 것 같아요. 뭐 돌아간다거나. 네, 그러니까 예방 차원인 것 같아요. 한마디로 그 할머님은 그나마 그 마을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다치거나 안 좋은 일을 피하기 위해서 거기에 그냥 좀 경비를 서시는 것 같은 느낌?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땐. 그 터 자체가 무당기라고 하던 그 귀신의 터일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지금 돈을 그렇죠. 못 쓰고 그냥 막아둔 거겠죠. 네, 그 원래 무당귀는 함부로 처리가 안 돼요. 독해가지고 독하지 독해서 쉽지
쉽지가 않거든요. 정말로. 근데 아마도 그냥 제 추측이에요. 예, 그냥 제 견해고 이게 아닐 수 있어요. 하지만 레드님의 이야기를 전부 들어보니까 이런 느낌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던 거고 아마 네네. 이제 레드님의 영상이 올라가게 된다면 다양한 분들의 의견이 댓글로 달리겠죠. 그렇게 될 겁니다. 부족하지만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우 아니에요 레드님 있는 그대로 너무 또 자세하게 말씀을 잘 해주셨고 그리고 처음에는 떨리시다고 걱정 많이 하셨는데 제가 다 도와드리니까 아무렇지 않죠? 네, 너무 편하게 잘 한 것 같아요. 아유 편안하게 또 이야기 잘 전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앞으로 뭐 이런 일 없이 좋은 일만 좀 가득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또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랜만에 진짜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공포도 있었고요. 신묘함도 있었고 도대체 뭘까? 뭔가 살짝 곡성 느낌의 누가 정답이야? 이거 누가 사람이야? 좀 요런 느낌의 굉장한 이야기를 들은 것 같습니다. 레드님의 이 사연을 들으신 많은 귀족님들께서도 본인의 의견을 댓글로 꼭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